말 나온 김에 돈이 적어도 할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 좀 팁을 좀 드릴까요? 네,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에 사람들이 목을 많이 매요. 음, 그래서 돈을 못 벌어요. 10대, 30대?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뭔 것 같아요? 자기 삶이 조금이라도 변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삶이 변화하는 거. 근데 그 삶이 변하려면 우선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이제 부동산, 한 수단으로 이제 부동산을 또 네.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20대 분들이 부동산을 할 때 단점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자본이 너무 없죠, 사실. 돈이 부족하다. 네. 그럼 이것만 극복할 수 있으면 엄청난 음, 거네요. 엄청나죠, 사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대가 부동산을 하면 가장 어려운 게 뭐지? 음, 그것만 내가 해결해 주면 게임 끝나네. 사람들이 어려운 걸 해결을 해주면, 거기에 내가 집중을 하는 거죠. 맞아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음, 그 한 종목당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네, 뭐 어떤 건 10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건 뭐 1,000원짜리도 있고 가장 한 종목당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에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맞아요. 항상 갭 작은 거 찾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뭐 또 매가가 또 저렴한 걸 찾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뭐 옛날에는 뭐 한 주당 막 100만 원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돈이 한 50만 원 있어요. 그럼 못 사잖아요, 한 주를. 음, 그러면 뭐 10만 원짜리 다른 종목을 아마 살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 조금만 돈을 더 모으면 50만 원 더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한 주 삼성전자 걸 사면 되는데 그걸 이제 안 기다리고 이걸 빨리 소진하려고 하는 우를 범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는 사실 저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이게 네. 원하니까 그거를 좀 기술적인 방법들 제가 네 가지만 조금 알려드려 와, 보면 첫 대박. 번째는 저는 경공매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봐요. 경공매. 음, 일단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음, 그리고 주택이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리면 확실히 낙찰가가 저렴하니까. 그래서 좀 못난 일 사서 조금 더 예쁘게 바꾸고 대출도 좀 일으켜서 보증금 받으면 확실히 돈이 적게 들어가죠. 네. 대신에 단점은 있죠. 음, 내가 모르는 공부를 또 해야 되죠. 음, 근데 어쨌든 뭐 투자금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했을 때는 뭐 경공매가 괜찮다고 봐지고요. 경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하락장에서 하기 좋은 그런 종목이고 조금 저렴한 물건을 사야 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경공매로 아파트 주택을 하는 거를 썩 권장하지는 않아요. 음, 경매로 한다면 목표가 싸게 사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아파트는 싸게 살 확률이 너무 낮아요. 음, 왜냐면 이거 낙찰 받으려고 오는 사람 자체가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 네. 높은 금액을 많이 써내기 때문에 그럼 확실히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아무래도 상가나 토지나 일로 가줘야 된다는 거지. 이제 월세도 받을 수 있으면서 사자마자 싸게 사니까. 그리고 그 종목들은 주택도 아니라서 대출도 잘 나오기도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무조건 이제 나는 아파트인데 경공매 이렇게 가면 성과가 거의 안 나죠. 요런 저런 방법이 있네요, 소액은.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는 분양권에 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당첨 전략으로 가도 되긴 한데 네. 그게 어렵다면 뭐 미계약분을 노리거나 아니면 미분양 물건을 노리거나 이제 이거는 이제 현다님 채널 많이 들었으면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요. 두 개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미계약분을 하면 장점은 이게 원래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부적격자가 생겨서 이게 나온 거니까 사실 인기가 보장된 거거든요. 그 네. 말은 시세 차익이 이제 확실시 된다는 거고, 그리고 청약 통장이 없이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음,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
거를 사는 것도 괜찮은데 미분양은 이제 뭐 100세대를 모르는데 30세대밖에 이제 안 돼서 70세대가 미달이 난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장점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도 하고요. 등기치기 전까지는. 네. 그리고 무주택 기간도 유지되는 어떤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만큼 그 단지는 수요가 없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는 확실히 좋아질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두 번째 분양권이고요. 당첨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들도 있다. 왜냐면 분양권은 10%만 있으면 되니까. 소액으로 할 수 있을 거고요. 맞아요. 요즘은 지금 전세가 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한 시기에 대출을 좀 먼저 일으키고 전세금을 시중 전세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보증금이랑 대출을 합치면 사실 돈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경매나 분양권하고 다르게 그냥 내가 사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를 그냥 바로바로 사면 돼요.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그 레버리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고 불필요하게 대출 이자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를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그걸 진행하려면 소장님도 설득해야 되고 임차인도 설득해야 되고 여기는 협상이 좀 들어가야 되죠. 네 번째 방법을 또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봐요. 아, 부동산 종목 중에서도 요즘 국가에서 권장하는 건 결국 일자리를 늘리는 것, 그리고 창업하는 거. 근데 그 모든 거에 있어서 부동산이 필연적으로 필요하죠. 그게 네. 뭐냐면 일하는 공간, 사무실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조금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 뭐 지식사업센터 같은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종목은 대출이 80% 이상, 어떤 경우는 90%까지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진짜 그리고 많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뭐 20평, 30평, 40평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사무실은 사이즈가 7평, 음, 뭐 11평, 뭐 20평, 30평, 50평, 100평 이게 엄청 다양하거든요. 돈이 적으면 사이즈가 작은 걸 사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권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1억짜리가 매매 가격이면 10%니까 1,000만 원만 있으면 2년 넘게 끌고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소액으로 가능한 거죠. 이 음, 친구의 장점은 이제 월세 수익률도 높은 편에 속하고 네. 시세 차이도 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 이것도 꼭 공실이 알아야. 날 수 있다. 음, 그리고 얘는 또 사업자가 필수다. 음. 허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업자를 해도 소득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되죠. 어, 근데 지금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 20대 분들이잖아요. 네. 뭐 기왕이면 취업을 한 상태가 제일 좋죠. 음, 신용도가 좋으니까. 아, 어. 어, 돈은 뭐 갖고 있는 보유 자금은 좀 적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네 개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진입 장벽이 있어요. 음, 경공매를 하려더니 법률도 알아야 되죠. 또 다른 종목에 대한 이해도도 알아야 되죠.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또 분양권은 당첨도 힘들죠. 또 미계약분이 뭐 자주 나는 것도 아니고 엄청 꼼꼼하게 부지런하게 체크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아까 선순위 대출은 설득을 정말 잘해야 되고 아까 지상 같은 경우는 사업자도 내야 되고 또 그 네. 생소한 분야라서 네. 그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건설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쉬운 건 없다. 쉬운 건 그래도 방법은 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러면은 이런 분들에게 최고의 전문가 레버리지를 찾아서 붙여드리면 그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것들을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음, 제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탁 붙여주면 음, 그게 보통 사장 마인드죠. 아, 사장이 되어야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생각났어. 어떤 거요? 갑자기. 20대 분이 돈이 없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은 거의 다 있어요. 부모님 설득하기. 그러니까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 네. 수업을 듣고
야, 좋다는 확신감은 진짜 100% 들었는데 음. 자기가 하기에 돈이 뭐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 가지고 어. 이게 부모한테 돈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냥 부모님이 본인이 이제 안내한 대로 투자를 해서 성과가 나을 수 있도록. 전에요? 아,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사실 제 말을 안 믿으실 줄 알았는데 사실 어. 그걸 또 믿어서 또 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믿어주죠. 형제는 잘 안 믿어줘요. 이거는 참고사항이에요. 저희 동생이 유튜브까지 보고 "누나 부동산 사면 그 리스크 어떡할 거냐."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은 일단은 나이가 조금 있고요. 음. 그리고 나는 어차피 그 까막눈이라는 거를 인정을 이미 한 분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젊고 정보에 빠삭한 '너가 나보다는 잘하겠지.' 하면서 믿고 조금 맡겨줘요. 그리고 혹시라도 잘 안 돼도 원망도 안 해요, 부모님은. 아. 근데 뭐 친구나 다른 뭐 가족 좀 형제나 이런 분들은 좀 어려움이 많아요. 눈높이가 너무 높고요. 정말 뭐 잘 되면 뭐 고맙다고 표현도 잘 안 하고 자 쪼끔이라도 안 되면 한 달 지나서 뭐 이상한 정책 하나 나오면 "야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 막 설레발이란 설레발 다 치거든요. 랭구님 경험담이시죠, 지금? 어. 네.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 시작을 너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랭구님께서 네. 혹시 그런 분들에게 뭐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있죠. 그게 시작을 망설이는 거거든요. 네.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헨담님은? 몰라서 두려운 거? 음음. 뭐 몰라서 뭐 시간이 없어서 뭐 리소스가 부족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역량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믿는다고 보거든요. 아. 그 사람 자기가 그렇게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네. 이게 보통은 이제 본인이 모른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맞는 이야기랑 틀린 이야기가 있을 때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를 구분할 줄 몰라요. 음. 지금 되게 많은 정보들이 뭐 지금 있잖아요. 뭐 유튜브에도 되게 많은 뭐 어떤 영상들도 있고 책도 많고 정보가 많은데 그리고 심지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뭐 콘텐츠들도 있고요. 네. 보통 그거를 본인 입맛대로 막 취사 선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완벽한 증거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프랑스어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죠? 프랑스어 강의를 듣나요? 무조건 배우죠. 네. 강의. 무조건 배워요. 배울 수밖에 없어요. 뭐 어순부터 시작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재테크는 안 배워. 알아요? 아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죠. 네.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랑 똑같이 같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콘텐츠를 찾아요. 그걸 아. 딱 보고 나서 "맞아, 맞아." 하면서 막 박수를 쳐요. 저 금방 누군가 생각났어요. 그 RH. 아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아 그래,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하고 있거든요. 음. 그거는 배우는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저는 망설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다 틀린 거라고 일단 정의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구나. 진짜 맞아요.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우선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완전 초기화를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의 논리를 좀 보는 거고요. 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좀 검증을 해 봐야 되는데 검증을 할 때는 노력이 좀 필요하죠. 음. 지역 베이스로 막 검증을 해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보통 그거를 이제 머릿속으로만 검증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절대 그게 가슴으로 다가오지가 않거든요. 임장. 네. 그래서 현장 답사가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봐요.
아무것도 몰라도 음. 그냥 가보는 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남들보다는 일단 좀 많이 가봐야 된다. 근데 이제 가는 게 귀찮잖아요. 그쵸. 특히 돈이 없으면 더 가기 싫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맞는 이야기를 해줘도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걸 두 줄 요약하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건 모두 틀렸다. 음. 잘은 모르지만 내가 안 가본 곳이 있다면 일단 무조건 갔다 와서 생각한다.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우선은 가라. 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면 좀 쏙쏙 들려요. 맞아요. 진짜 공감을 해요. 음, 저도 처음에 부동산을 시작을 했을 때 네.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우선은 인정을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아, 생각은 현다님도 인정을 했어요?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네. 그리고 부동산 유튜버 랭구님 같은 그런 분들 부동산에 대한 조언들 들으면서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를 우선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아, 해보니까. 그거 쉽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인정을 했죠? 어, 모르겠어요. 그리고 배우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네, 저는 뭔가 조금이라도 확신이 있으면은 강의를 듣는 데는 돈을 안 아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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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